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요, 여러분들하고 도형에 관한 공부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도형도 굉장히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주제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도형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티슈통을 하나 보여줬어요. 자, 티슈통을 우리는 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 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도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티슈통들을 도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티슈통은 도형이 아니에요. 선생님, 입체도형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티슈통은 왜 도형이 아니죠? 티슈통은요, 실제의 물건이에요. 실제의 물건을 우리는 도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형이 도대체 뭐죠? 도형에서 도는 무슨 도자예요? 바로 그림 도자예요. 형은 모양을 나타내는, 형상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그래서 도형의 의미를 딱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요,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도형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티슈통에서 이 부분, 이 꼭지점 부분을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 뭐가 될까요? 바로 이 꼭지점 부분을 그리면 바로 점이 되는 거예요. 자, 점은 어떤 거죠? 점은 영어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점은 사실은 뭐죠? 위치는 있으나 크기나 길이가 없는 것을 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실제 물건에서 한 부분 포인트를 점으로 찍어서 그렸어요. 그럼 점은 도형인가요? 맞아요. 점은 도형이에요. 자, 두 번째로 티슈통의 이 부분을, 모서리 부분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렸어요. 자, 그럼 뭐가 되죠? 바로 선이 되는 거예요. 자, 선은 뭘 선이라고 하죠? 선은 길이는 있지만 폭이 없어요. 네, 우린 이것을 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선도 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어요. 선은 도형이에요. 예, 실제 물건의 어떤 모서리의 부분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선도 도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 티슈통의 한쪽 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윗면, 아랫면, 평면, 이렇게 밑면, 이런 면이라는 이야기를 쓰죠. 자, 면은요, 영어로 plane이라고 하는데, 길이와 폭은 있지만 높이가 없는 도형을 우리는 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면도 도형인가요? 네, 도형이에요.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도형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도형은 점선면으로 그린 그림이다 라고 말하면 이 정의가 바로 도형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것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왜 캔들 있죠? 음료수 캔. 이 캔은 우리는 도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캔을 그렸어요. 캔 모양으로. 그러면 이 캔 모양의 그림은 바로 도형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실제 물건은 도형이 아니고요, 이 실제 물건을 본떠서 점선면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도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형에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을까요? 도형은요, 크게 나누어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주로 평면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평면 도형은 어떤 걸 평면 도형이라고 할까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은 우리가 평면 도형이라고 할 수 있나요? 평면 도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바로 이거는 도형이지만 평면 도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이 두 번째 그림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자, 이 그림은 평면 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이 그림은 그렸기 때문에 도형이지만 평면 도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죠? 바로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지 않기 때문에 평면도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림을 보여줄게요. 자, 세 번째 그림도 우리는 평면도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렸으니까 도형이에요. 하지만 얘는 평면도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죠? 이 도형은요, 꼬인 점이 있어서 두 개의 평면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꼬인 점이 있는 이러한 도형을 우리는 평면도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평면도형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뭐죠? 첫째, 안과 밖이 구분되어야 돼요. 즉, 내부와 외부가 구분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아야 되고요. 세 번째, 꼬인 점이 없는 도형을 우리는 평면도형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태까지 설명한 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9개의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어떤 건 그림이고 어떤 건 실제 물건들이죠.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그랬어요. 자, 9개 중에서 도형인 것을 먼저 골라보세요. 자, 9개 중에 도형은 몇 번인가요? 네, 맞아요. 9개 중에서 도형인 것은 7번을 뺀 나머지는 다 도형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8번, 9번은 다 도형이고요. 7번은 실제 물건을 사진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건 도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도형은 어떤 실제 물건이나 색깔이나 거칠거칠 재질이나 이런 질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른 8개의 도형 중에서 평면도형인 것과 평면도형이 아닌 걸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도형이에요. 하지만 얘는 평면도형이 될 수 없죠. 자, 2번도 도형이지만 평면도형이 될 수 없고요. 3번도 도형이지만 평면도형이 될 수 없어요. 자, 4번은 어때요? 4번은 평면도형이 되는 거죠. 왜요? 안과 밖이 구분되고요. 출발점에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꼬인 점이 없는 도형이에요. 이런 도형은 우리가 평면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은 어떤가요? 5번은 도형이지만 평면도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예, 평면도형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갖추는 거예요. 자, 6번째는 어떤가요? 6번째도 평면도형이 되는 거예요. 자, 8번째는 어떤가요? 자, 8번째는 도형은 가능하지만 꼬인 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도형이지만 평면도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9번째 건 어떤가요? 자, 9번째 것은 도형이지만 얘는 평면도형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입체도형이에요. 원기둥 모양을 겨냥도로 그린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요. 8개 중에서 평면도형은 4번, 5번, 6번이고요. 평면도형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8번, 9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하고요. 도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도형은 뭐죠? 도형은 점선면으로 그린 그림을 도형이라고 한다. 두 번째, 도형은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평면도형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된다? 안과 밖이 구분되어야 되고 출발점에서 끝나야 되고 꼬인 점이 없어야 평면도형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도형에 대한 첫 번째 시간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